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나는 주식 PM 김영롱입니다. 안신혜입니다. 예, 잠깐 옛날 얘기로 돌아가서 한번 질문 하나 하자면 좋죠. 옛날에 고등학교 때 네.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 가장 애매했던 선생님이, 그러니까 제일 싫었던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어떤 타입인지 아세요? 저는 공부를 잘 못해서 그냥 학교가 다 싫었던 것 같아요. 출석 체크만 잘해주는 선생님. 예. 저는 그 시험 범위를 몇 쪽부터 몇 쪽까지다라고 딱 해주면 거기까지만 공부하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시험 범위는 배운 데까지야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부터 애매해지는 거거든요. 서로 눈치 보고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고 공부를 해도 공부할 것도 찝찝하고. 많은데. 그렇죠. 그런데 요즘 시장 보면 특히 미중 무역 협상을 보면 우리가 매일같이 스몰딜 얘기를 하긴 하는데 네. 스몰딜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누가 무 자르듯이 딱 정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디까지가 스몰딜인지 빅딜인지를 모르고, 그리고 결과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다 보니까 좀 누가 이거 딱 잘라서 말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내용 얘기 안 하는 건 알겠어요. 근데 범위라도 정말 짚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소만 짓고 떠난다든지 아니면 매우 잘 되고 있다, 이 정도의 평가만 줘서요. 시장이 이를 상승 동력으로 잡고 있긴 한데 매우 상승이 찝찝하고 애매하고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희들 또 이런 불만들을 내놓고 있는 건데, 어쨌거나 오늘 밤이면 그 결과에 대해서 알게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결과를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일 것 같은데요. 그 직전에 있는 오늘장 마무리, 저희와 함께 최선을 다해서 한번 시나리오 짜보고요. 투자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탐나는 주식 2PM 바로 시작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키워드 통해서 시장 분위기와 또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종목들도 있고, 그 넷마블 얘기도 오늘 아침 또 네, 새롭게 웅진그룹주들 뭐 얘기 상한가 나오고 있어요. 근처까지 가던지 뭐 그러더라고요. 급등세도 그렇습니다. 나고. 정부의 투자 소식도 있고. 쥐나 아무래퍼시픽 주가 엇갈리는 모습도 참 의아해요. 네, 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얽히고 설키고, 또 투자 전략을 짤 수 있는 종목도 있고, 이거는 단기 이슈성, 그러니까 그냥 뉴스로 지나갈 법한 소재들이나 종목군들도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다뤄볼 거. 워낙에 또 언어의 그 연금술사다 보니까 이런 선물은 거절한다. 이거 저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키워드인가요? 오히려 너무 칭찬을 해주니까 약간 매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선물이란 건 참 좋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에서 특히 오늘장에서 외국인 그 선물 시장을 보자면 좀 대규모 매도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특히 우리보다 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고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스몰딜이 나왔을 때와 노딜이 나왔을 때와 빅딜이 나왔을 때야 모두 어느 정도 좀 시나리오는 짜둬야 될 테고, 여기에서 대비를 해야 될 테니, 어제 같은 경우에는 현물 시장에서 팔고 선물 시장을 샀었는데, 오늘장은 보시는 것처럼 또 현물 시장에서는 샀는데 선물 시장에서 좀 대규모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다른 포지션을 가지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향후에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하려는 움직임인 것 같은데, 선물 시장에 대한 매도 연속성이 계속 나오게 될지, 이것도 우리 시장의 흐름들을 판단할 때 좀 유의미하지 않을까 싶어서 첫 번째는 이런 선물 시장, 그리고 특히 주말 지나면서 외국인의 시간의 거래도 어떻게 될지 좀 계속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소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촉각을 곤두세워야 될 것 같고요. 다음 키워드 뭐 볼까요? 다음은 꽤 의미심장한 것 같아서 죽느냐 사느냐.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6만 소액주주들은 죽느냐 사느냐 이 기로에 놓여있는 심정일 것 같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 폐지 여부가 이제 곧 임박했잖아요. 상장 유지냐 폐지냐 아니면 2년 혹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주느냐,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 회사인 코오롱 생명과학을 두고 이 상승 유지에 베팅하려는 심리에서일까요? 어제 상한가 진입을 했고 오늘도 18%
4시까지 장중에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하락으로 전환됐다, 다시 상승 쪽으로 전환되는 등 변동성이 상당합니다. 혹여나 이 상장 폐지 결과가 나오더라도 오늘 당장 상장 폐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대법원 판결이라든지 이런 판결처럼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의 신청도 가능하고 돈도 많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 연결해서 예상 시나리오별 저희의 대응 결과를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변동성이 워낙 짙어서 이 변동성에 유의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보유하신 분들은 좀 마음고생을 계속 하셨을 텐데 잠시 후에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사회면에서 연애면으로 이거 무슨 감옥 갔다가 나온 그런 기분입니다. 약간 비슷한 느낌이긴 하죠. 그러니까 엔터주 얘기, 특히 엔터주 안에서 기획사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사실 이런 기획사 엔터주 관련한 소식들을 원래는 연예면에서 보는 게 많은데 사회면에서 많이 봤잖아요. 근데 또 뉴스가 나오고 주가도 스멀스멀 오르길래 한번 짚어봤어요. 특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YG엔터에 대해서는 뉴스가 있었죠. 이제 루이비통의 투자금 상환 674억 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불확실성이 좀 제거됐다라는 측면에서 오늘장에서 YG엔터의 주가도 강세를 기록하고 있고 현재도 3.8%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상환 전환 우선주다 보니까 이미 이제 부채로 잡혀 있는 거였고 때문에 어떤 자본상의 경색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떤 악뮤랄지 블랙핑크에 대한 모멘텀을 다시 좀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을 맞아서 3대 기획사 모두 다시 한번 소속 가수들의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까지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하다, 오히려 추천주로 내놓는 사람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또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엔터주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G엔터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왠지 느낌이 좋네요. 그린라이트 온. 근데 청신호라고 표현도 하죠. 물음표가 붙어서 어떤 느낌인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종목을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이야기입니다. 분기 영업이익이 꾸준히 1조 원 이상이 나오는데도 올 한 해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정말 참담했습니다. 문제는 외국인의 매도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진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외국인이 매도로 대응을 한 거죠. 그런데 꼬였던 수급이 점차 풀릴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상 과정에서 스몰딜 가능성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로 전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들고 오고 있습니다. 또 중국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까지 덧붙이면서 포스코 오늘 2.72% 강세 흐름 연출되고 있습니다. 또 이 종목을 봤을 때 3분기 실적 개선 턴어라운드 기대감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한 증권사에 따르면 지금 가격으로부터 한 35% 정도 주가의 추가 상승 여력도 있을 것으로 바라보는 곳도 있고요. 최적의 매수 시기라고 조언을 하는 증권사도 있습니다. 과연 하반기까지 기대감 가져가 보면서 포스코 바라봐도 될까요? 여러 또 키워드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전문가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종금증권 영업부 권홍섭 대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포스코부터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 진전에 따른 긍정적인 기대감도 있고요. 포스코 생각하면 배당 매력도 쏠쏠하잖아요. 하반기까지 기대감 가져가 보면서 매수 접근 가능할 시기일까요? 네, 우선적으로 현재 포스코의 경우에는 미중미 분쟁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밸류에이션을 저평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2019년 포워드 기준으로도 PBR 0.3배 내지 4배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 매력과 더불어서 청산 가치에 대한 부분에서도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배당은 한 10,000원에서 1250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5%에서 4%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만약에 미중미국 협상에 대한 진전이 스몰딜에 대한 진전까지 이루어진다면 그래도 글로벌적으로 경기 회복세와 그리고 유동성 장세에 따른 주가 상승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포스코를 한번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에 대해서 분할 매수 관점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희들도 한번 계속 긍정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뉴스가 YG가 있긴 했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엔터주들 좀 저점 찍고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어서 엔터주에 대한 투자 의견 어떻게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해서요. 네, 앵커님께서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YG가 루이비통에 대한 상환으로 함으로써
부채에 대한 좀 인식이 지금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이런 그 엔터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슈들은 아직까지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 종목을 매수하기보다는 뭐 SM이라든지 JYP 그동안 같이 이제 동반 하락했던 종목들의 상승률이 더 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 종목보다는 이거 SM이라든지 뭐 큐브엔터 이런 저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선별적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단기적인 상승 랠리까지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과 그리고 코스닥 시장이 저평가로 많이 지금 밸류에이션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엔터주 중에서도 뭐 SM과 뭐 큐브 엔터 정도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탑픽으로 큐브엔터 SM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6만 소액주주의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상장 유지냐 상장 폐지냐 코오롱 티슈진을 두고 지금 결정이 임박해 있는데요. 예상되는 결과에 따른 코오롱 생명과학의 대응 결과까지 저희 알려주시죠. 네, 우선적으로 코오롱 티슈진의 경우에는 제품 주력 제품에 대한 판매 중지 그리고 판매에 대한 회수 결정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상장 폐지에 대한 사유에서 주력 제품에 대한 주 사업에 대한 훼손이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일단 상장에 대해서 한번 개선 기간을 줄 여지가 있는 상황이 1번이고요. 아니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냥 상장 폐지 결정까지는 2번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코오롱 생명과학이 단기적으로는 상승을 할 수 있겠으나 지금 현재 바이오의 흐름을 보자면 한 이틀 내지 상한가를 갈 수 있는 충분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틀 뒤까지 올라간다면 그때는 청산 시기를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절반 정도는 정리를 하셨다가 좀 비중 축소를 함으로써 리스크 관리를 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코오롱 생명과학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뭐 뉴스 계속 쫓아가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그 미중무역 협상에 대해서 외국인도 나름대로 포지셔닝을 통해서 좀 계속 대비를 해 나가고 있는 것 같고 중요한 건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과에 따라서 좀 어떤 스탠스 반영하고 계세요? 네,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미중 무역 협상의 고위급 회담인 것을 사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이제 류호 부총리가 특사로 파견이 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 빅딜에 대한 가능성은 제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실무진 정도의 고위급 회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단한 빅딜까지는 나오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스몰딜 내지는 아니면 또 다시 협상 결렬이라는 카드가 나올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수급 현황으로 보자면 외국인은 지금 오늘 선물을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어저께가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옵션에 대한 파생 시장에 대한 합성 포지션의 리밸런싱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수급은 약간 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10월달 정도에서는 금리 인하 부분과 그리고 미중무역 협상에 대한 어느 정도 진전이 소극적으로 일어날 걸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다면 현재 코스피의 경우에는 2100선까지 다시 한번 올라갈 여지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여러 가지 또한 추가적인 협상이 가능하다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지금 만약에 조정이 온다면 분할 매수 관점에서 코스피 종목들을 매집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선물 매도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주말에 나온 뉴스에는 꼭 결과 확인까지 하시고 돌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키워드에 대한 전략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부 권홍섭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